크립토 시장의 하루를 정리해보고 내일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굴러가지만 우리는 밤낮을 겪으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일 저녁 7시 내일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의 코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의 이슈앤트윗을 통해 만나보면서 관련 코인 공략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장을 조금 더 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줄 전문가님의 코인 클래스 교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인 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기초 개념부터 참고 지표 그리고 활용법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코인 클래스를 통해 받아보시면서 시장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실전 적용이겠죠.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히든 코인을 통해 만나보면서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볼 예정입니다. 내일의 코인은 5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 다 알차게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그래도 주요 코인들이 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밤사이에 또 81,500달러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지금은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3% 오르면서 84,000달러 선도 넘어선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전일 이 시간보다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750달러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2,000달러랑 조금 멀어지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고 있죠. 1,831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09달러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XRP로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라나도 조금 더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20달러 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42%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의 주요 상위단에 위치한 코인들은 그래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조금 시세가 괜찮아지려나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솔솔 불러와질 때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죠. 내일의 코인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뤄볼 수 있는 내용들 저희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헤드라인으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는 솔라나 현물 ETF의 승인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 피델리티가 제출한 솔라나의 현물 ETF 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면서 이제는 승인 절차가 공식화됐습니다. 이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뒤를 이을 ETF의 주인공은 바로 솔라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제 진짜 승인 절차를 밟게 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솔라나의 가격도 조금은 내려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솔라나의 가격이 이런 하락세가 ETF 승인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시죠. 이번에도 SEC와 같은 내용입니다. 미국의 SEC가 암호화폐 소송을 종료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임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가 워낙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강력한 규제들을 일삼아 왔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업체들과 전방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게리 겐슬러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SEC의 행보는 사뭇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오던 암호화폐 관련 소송과 조사들을 이제는 거의 종료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리플 소송 종료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항소처의 입장이 SEC를 통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사실상 종료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걸 갈링하우스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리플의 가격이 또 치솟는 모습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SEC의 행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소송들과 조사들이 있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후에 나눠볼 수 있는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님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내일의 코인은 5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코인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도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가자! 금요일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 텐데요. 오늘도 안나쌤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코인 시장 요점 정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코인 과외 선생님 안나쌤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불금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특히나 변동성이 큰 한 주였는데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 나는 주말 만들어 봅시다. 네, 이렇게 상큼한 과외쌤이 있다면 공부 의지가 아주 뿜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나쌤과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나쌤은 과연 시장을 들여다보시면서 어떤 포인트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으신지, 그 안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앤트윗 통해 만나보면서 화제의 코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안나쌤의 그 X 도대체 뭐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X를 또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며칠 동안 만나보고는 있지만 또 오늘 새롭게 내일의 코인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X가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제가 이 크립토 시장 보시는 분들이라면 뉴스는 당연하지만 이 X를 꼭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크립토 시장에서 중요한 인물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도 있고 트럼프도 있고 X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구 트위터죠. 이 X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X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멘트들을 모두 따라가기가 좀 벅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바로 안나쌤의 그 X 도대체 뭐야 이 코너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자는 동안 올라왔던 중요한 트윗들 모아서 가지고 왔고요. 이 트윗에 담긴 의미까지 함께 해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아캄의 트윗을 가져왔습니다. 아캄은 이 개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그리고 정보 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최근에 이 트윗에서 이런 내용을 전했어요. Donald Trump just tariffed the entire world. So 도널드 트럼프가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Grayscale is buying Bitcoin. Grayscale 비트코인 사고 있고요. Fidelity is buying Bitcoin. ARK Invest is buying Bitcoin. Grayscale, Fidelity, ARK Invest 모두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실제로 이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와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주식,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의 이 변동성 그리고 리스크가 커질 때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암호화폐가 해칭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가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건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일단 신뢰 당연히 증대가 되겠죠.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건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또 당연히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장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 같아요. 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이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이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가격이 좀 더 일정하게 움직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겠죠. 주요 금융기관들의 참여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대중적 채택을 가속화시킬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앞으로도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보면서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트윗 살펴봤고요. 바로 두 번째 트윗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 오늘도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올린 트윗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The SEC has officially acknowledged Fidelis Solana ETF filing. 이 소식은 이제 SEC가 피델리티의 솔라나 ETF 신청을 이제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피델리티가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이 SEC에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거든요. 이 신청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직 승인은 아니에요. 이 신청서가 인정이 되었다는 게 ETF 승인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요. SEC의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다면 또 이 소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산될 것 같습니다. SEC가 공식적으로 솔라나 ETF 신청을 접수했다는 건 단순히 한 회사에서 시도를 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피델리티처럼 좀 보수적인 대형 자산 운용사가 이 솔라나에 손을 댔다는 사실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좀 믿을만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이제 기관의 진입 장벽이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솔라나의 알트코인 시장 내에서의 지위가 상승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솔라나 벌써 이 정도야? 하는 생각이 이제 들 것 같은데 이더리움 다음으로 현물 ETF 후보군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징적이거든요. 기술력 그리고 생태계 확장성, 실사용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솔라나 이제는 이더리움 다음 레벨로 올라섰다라는 시장의 인식 전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알트코인 ETF 확산에 있어서 이 소식이 마중물이 될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가 솔라나 ETF를 먼저 밀었다는 건 이 다음으로 또 있는 아발란치, 체인링크, 폴리곤 같은 다른 유망한 알트코인 ETF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규제기관이 기존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허용을 했다면 이제는 다음 코인들, 이 넥스트 코인들이 이제 시장에 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TF는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전통 금융시장 안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정식 편입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자산으로서의 안정성, 규제 기반 그리고 신뢰성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제 시장을 더 성숙하게 그리고 기관 중심의 중장기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꿔주는 계기가 됩니다. 또 변동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금 유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겠죠. ETF가 승인되면 이제 매매가 주식처럼 쉬워지고
보관은 또 피델리티 같은 믿을 만한 기관이 해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를 갖고 싶지만 기술적으로 허들이 있었던 그런 일반 투자자들도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실수요 기반의 자금 유입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이번에 SEC의 솔라나 ETF 접수는 단순히 서류 접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트코인 시장의 판도 변화, 기관의 참여 확대, 그리고 전통금융,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인 융합, 이 세 가지 가치의 관점에서 큰 시사점을 가진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마지막 트윗이에요. 벌써 세 번째 트윗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지고 온 트윗은 이제 수이 코인에 대한 트윗을 갖고 왔는데요. 이틀 전에 제가 4월 2일 방송에서 히든코인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하는 분들 계실까요? 이때 히든코인 사실은 수위였습니다. 이 최근에 지지라인 체크와 함께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붙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반등을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때 코인 정보방 들어오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수익코인 정보 받아보셨겠죠. 그런데 이 수익코인 매수를 추천한다는 이 트윗이 올라와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사람이 올린 트윗이냐면 이제 크립토 애널리스트가 올린 트윗인데 높은 적중률을 보여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차트 분석 인플루언서입니다. 이 크립토 애널리스트가 저랑 비슷한 관점으로 이제 수익코인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트윗을 가지고 와봤어요. Time to buy 수위 now. 지금 수위를 살 타이밍이다. Oversold and double bottom. 과매도 상태고 그리고 더블 바람 그러니까 이중 바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차트 이미지를 함께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요. 제가 같이 가지고 와봤어요. 이 이미지 속에 두 가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 지표가 함께 뚜렷하게 나오는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더블 바람 그리고 RSI 과매도 구간 진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입을 했다는 것은 차트에서 말하는 이제 슬슬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더블 바람 패턴 그리고 과매도 구간 진입 이러한 기술적 지표들은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 차트 함께 살펴봐야겠죠.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더블 바람 패턴, 쌍바닥 패턴이라고도 하고 이중바닥이라고도 하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W 모양, W자 모양, 그러니까 바닥을 지금 잘못 그렸네요. 이쪽에서 이렇게 바닥을 두 번 찍었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두 번 찍고 반등을 하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제 배운 거래량. 이쪽에서 거래량 확인을 무조건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이중바닥에서 첫 번째 바닥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공포성 매도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과매도 구간에 대한 해소 이렇게 첫 번째 바닥을 보고요. 두 번째 바닥 체크는 가격이 이제 이 이상으로는 진짜 안 떨어지는구나 라고 신뢰가 생기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바닥에서 상승 신호가 시작될 때 거래량이 함께 들어와 준다면 이건 진짜 신호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뿐만 아니라 실제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이게 반등의 신호구나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RSI 과매도 구간 뭘까요? RSI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코인 클래스에서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룬 다음에 강의가 좀 마무리가 되면 보조 지표 관련한 강의에서 다루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추세의 모멘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과매도 그리고 과매수 구간을 판단해서 익절 아니면 청산 시점 아니면 변곡점을 통해서 진입 시점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한국어로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이 가격의 상승분의 평균값을 하락분의 평균값으로 나눈 지표여서 가격의 평균적인 변동량, 그러니까 가격의 평균적인 변동량 대비 상승량의 비율을 뜻합니다. 좀 수학적인 얘기여서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일단 RSA가 높다, 낮다로 나눠보겠습니다. RSA가 높을 경우에는 상승을 할 때는 많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는 적게 하락을 해서 이제 상방 모멘텀이 강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RSI가 낮은 경우에는 하락을 할 때는 많이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할 때는 조금 하락을 해서 하방 모멘텀이 강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위 차트를 보면은 RSI 지표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밴드권인데 밴드권 현재 아래로 내려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RSI 지표가 밴드권의 이제 상하단 부분을 벗어나면 각각 이 위에는 과매수, 밑에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합니다. 과매도 뭔가 좀 안 좋은 뜻인가? 라고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상단의 과매수 구간일 때는 상승 모멘텀이 이제 줄어드는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하방으로 변곡이 잡히고요. 하단에 있는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오면 여기도 보이시죠?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오면 이제 하방 모멘텀이 줄어들면서 상방으로 모멘텀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수위 차트를 해석해 보면 최근에 매도세 너무 과했다.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팔아치워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지금 많이 내려와서 눌려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쉬워요. 게다가 여기다 지금 더블 바텀과 겹친다. 그렇다면 기술적 상승 신호가 콤보가 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것 같은 이 더블 바텀, 가격이 너무 눌린 RSI 과매도, 그리고 최근에 붙은 거래량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수위 차트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틀 전에 방송에서 이제 마지막 코인으로 히든 코인으로 소개해 드렸을 때 들어오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확인을 한 상황이에요. 좀 더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면 수익 구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든코인 오늘도 방송 마지막에 나오니까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살펴봐야 할 트윗들 3가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트윗 내용들을 보면 너무 간단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간단한 내용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항상 머리를 갸웃갸웃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간단한 내용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이렇게나 많다는 걸 안나쌤과 함께 한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수요일 방송에서 히든코인으로 만나봤던 수익, 크립토 애널리스트도 매수 추천을 하는 코인이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트윗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 이미 코인 정보방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향후 전략이라도 내가 꼭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히든 코인에 대한 전략부터 내가 놓치고 있는 살펴봐야 할 X의 내용들까지 안나쌤께서 24시간 내내 살펴주실 예정이니까 코인 정보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X 내용들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이슈도 하나씩 만나봐야겠죠.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한번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맞습니다. EU에서 조금 우리가 연대감을 갖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네, 지금 트럼프 관세 충격이 시장에서 아직도 심각해요. 이번 관세 정책을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고 가자면 일단 트럼프의 의도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그리고 관세로 인한 수익 증가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전쟁이 촉발되거나 아니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의 날이 보복의 날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 경제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서 곧바로 중국이랑 미국이 바로 반격에 이 반발에 나섰어요. 일단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 연합의 기업들에게 미국 투자를 당분간 중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먼저 배경으로 보자면 EU 쪽에는 각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 트럼프가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이걸 보고
프랑스가 좀 더 강력한 무역 정책 그리고 방어 수단을 추진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라는 입장인 거죠, 지금. 네, 너 그럴 줄 알았으면 나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우리 순진하지 않고 음. 스스로 보호할 것이다. 꽤나 강경한 의지가 느껴지죠. 그러게요. 또 모든 대응 수단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대응 수단 그렇다면은 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오.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타격을 주는 조치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젠 정말 서로가 약간 칼을 빼들고 있는 셈이네요. 네. 이 미국이 우리 지금 때리고 있는데 유럽 기업들이 수십억 유로를 투자한다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겠어? 어떻게 메시지 보낼 수 있겠어? 이렇게 반문하면서 지금 집단적 연대가 필요하다. 그쵸. 그러니까 이 유럽 차원에서 유럽 EU에서 무역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좀 보면 우리가 골목길을 가다가 깡패들을 만났는데 흠씬 두들겨 맞아놓고 내가 돈 더 줄게라고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버텨보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지금 반격에 나서 보자라는 그쵸, 그쵸. 겁니다. 프랑스에서 일단 유럽 차원의 무역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죠. 그렇다면 유럽에서 어떻게 반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투자를 중단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네. 보복 관세를 매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지금 미국 기업의 보복 관세 검토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빅테크 기업 어떤 게 있죠? 애플, 그쵸. M7 기업들 있잖아요. 네. 애플, 구글, 메타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유럽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줄이면은 이 미국 기업에 대한 미국에 대한 경제 압박의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유럽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좀 본격화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에 무역 전쟁을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유럽이 미국과의 경제 전면전에 나서면서 유럽연합이 실제로 미국의 투자를 중단하고 보복 조치를 실행할지 아니면은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부른 전 세계적 반발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 우리가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관세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대 강의 구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혹여나 다른 나라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서 안정을 찾아보기를 우리도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헤드라인으로도 살펴봤었던 내용이죠. SEC와 관련된 내용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SEC가 정말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여기저기 싸움을 걸어왔었다면 이제는 스리슬쩍 다 발을 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거를 디크립트에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Trump's SEC is ending crypto lawsuit and investigations.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새롭게 구성된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암호화폐 관련 소송과 조사를 중단하거나 종료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제목이에요. 네. 암호화폐 시장에 좀 전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주요 사례들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코인베이스가 있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거든요. 그렇죠. 2023년에 이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 혐의로 소송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소송이 2025년도 올해 초에 완전히 철회가 됐습니다. 업계에서 이 소송 철회를 규제 완화의 신호로도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그렇겠네요. 네, 두 번째로 일단 오픈시도 있어요. 오픈시가 NFT 시장의 대표적인 이 플랫폼인데 이 오픈시에 대한 조사도 조용하게 종결이 됐습니다. SEC가 더 이상의 조사 필요 없다라면서 사건을 마무리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리플도 있겠죠. 가장 그쵸. 오랫동안 끌어온 사건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이 리플의 XRP 토큰 판매 관련 소송이 5년 만에 종료가 되면서 정말 길었네요. 5년이면 정말 네. 길게 느껴질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이게 5년이나 끌어왔는데 이제 갑자기 앞에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BNC도 그렇고 지금 리플도 갑작스럽게 조사 종료되면서 그러게요. 네, XRP 당시에 가격이 8% 이상 급증을 하기도 했죠. 또 하나 있습니다. 로빈후드 크립토. 이 로빈후드에서 자사의 암호화폐 사업부에 대해서 SEC 조사가 종료됐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바이낸스 또한 이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향후 60일간의 이 협상 기간을 요청을 했는데요. 바이낸스 그리고 미국 정부 간의 협상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례들이 결국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트럼프가 새로 구성한 SEC가 이전에 바이든 정부와는 굉장히 다른 방향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강력한 규제 그리고 소송 중심의 접근이었다면 네. 현재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그리고 산업 육성에 더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정책적인 대전환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암호화폐 업계 당연히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 완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약화나 아니면 시장 투기 심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 체계 재편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SEC가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단순한 사례들이 아니라 전체 산업 환경의 전환점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죠. 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이 SEC를 통해서 어떻게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나 많이 소송과 조사를 진행을 해왔었는데 새해가 되면서부터 스리슬쩍 다 없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이와 발맞춰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는 새로운 위원장이 또 취임을 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행보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까지 만나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인 시장은 24시간 동안 굴러가기 때문에 언제 어떤 중요한 이슈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은 50분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힌트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코인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24시간 내내 코인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나쌤께서 꼼꼼하게 시장을 분석해서 이 안에서 모든 전략들 다 담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코인 정보방에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 클래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립토 시장과 부쩍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코인 클래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다져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우등생의 시점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 가져오셨을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거래량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제가 뭔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무릎을 탁 칠 수 있었던 것 그런가요? 같은데 네. 혹시나 어제 내용을 놓치신 분들 위해서 잠깐만 복습하고 갈까요? 네, 역시나 우등생이어가지고 어제 배운 내용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우리 어제 배운 거래량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복습을 해보고 오늘의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셔야 할 때 여러분께서 꼭 앞으로 챙겨 보셔야 할 게 바로 거래량이에요. 이 밑에 캔들 밑에 보시면 보이는 것들이 바로 거래량이 표시된 캔들인데요. 실시간으로 호가가 공개되는 모든 상품의 하단의 거래량 차트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거래량은 해당 캔들에서 체결된 계약수 물량의 합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날 하루 일봉이라고 치면 이날 얼만큼 거래가 됐지 하면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아 이만큼 거래가 됐구나 하고 이 봉 동안의 기간 동안 거래된 물량의 합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정 거래량 캔들의 길이가 직전 이 캔들보다 확연하게 길다면 해당 기간 동안 직전 캔들보다 활발하게 거래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당연히 캔들 자체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어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전봉과 비교를 했을 때 늘어난 양일까요? 역시 진짜 우등생이 많네요. 안경이라도 쓰고 와야 될까 봐요. 네,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직전 대비 굉장히 늘어난 거래량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래량이 급등을 한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지금 뜨겁다는 신호입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 증가가 함께 보인다면은 가격 상승의 신호로도 볼 수 있겠고요.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가격 하락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시장의 하락 신호인가 하고 우리가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상승 하락만 있다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붙은 상승, 거래량이 붙지 않은 상승, 그리고 거래량이 붙은 하락, 거래량이 붙지 않은 하락이 있다는 걸 꼭 체크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래퍼이신 것 같았어요. 라임에 맞춰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게 쏙쏙 들어오네요. 아, 그런가요? 일단 거래량이 붙은 상승, 지속 가능성이 높은 상승, 오랫동안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요. 거래량 붙지 않은 상승, 지속 가능성이 좀 불확실하다. 언제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좀 시장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붙은 하락은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하락의 폭이 좀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거래량이 붙지 않은 하락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 내려간다는 걱정보다는 시장이 좀 다시 올라갈 기미가 있나 하고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어제 배운 거래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차트상의 이제 추세와 변곡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사실 이 코인이나 주식, 선물, 외화, 채권 같은 다양한 이 것들이 실시간으로 가격과 호가가 공개되는 시장에서는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장에서 항상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교차가 되고 또 이게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설명을 해드릴 추세와 변곡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안나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추세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까요? 그렇죠. 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게 지속되는 느낌? 그게 추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방송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들어보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눈치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추세는 차트가 움직이는 방향성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그대로 끌고 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추세라는 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방 추세가 시작돼서 상방으로 차트가 쭉 뻗어나간다고 해도 당연히 우리 마음은 계속 지붕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정 구간에서 이제 힘을 다 한 다음에 다시 하방 추세로 꺾이기 마련이겠죠. 네. 이때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차트와 캔들의 지속성을 추세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추세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상방 추세,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면 하방 추세 그리고 이 사이에 이 추세가 변환되는 구간을 우리가 변곡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만 열심히 했어도 변곡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괜히 수학적 용어 나오면 좀 어렵게 느껴질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걸 매매에 접목을 해서 유형을 좀 나눠보자면 추세의 순응에서 그러니까 차트가 올라가고 있을 때 사는 게 있죠. 올라갈 때 같이 올라타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추세 매매라고 하고요. 반대로 추세가 꺾일 것 같다. 이 부분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걸 또 변곡 매매라고 합니다.
추세를 파악하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복습을 했던 거래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앞서서 우리가 거래량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세가 이어져 오다가 힘을 다해서 변곡이 임박을 했을 때에는 거래량이 좀 줄어든 모습 보이시죠? 갑자기 줄어들었네요. 네, 이렇게 변곡이 임박했을 때는 거래량이 점점 줄고요. 추세의 힘이 아직 살아 있어서 이때 추세가 이때 시작되었죠. 살아 있어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할 때는 일정한 거래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더 큰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추세가 한동안 이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나? 지금 들어가기 너무 늦었나? 라고 맞아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거래량이 살아있다면 아직 변곡 나올 만한 상황 아니고 추세가 좀 더 이어지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어제 내용을 정말 복습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거래량이라는 게 그냥 공부만 하고 끝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네. 실제로 매매하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지표예요. 그럴 그래서 것 꼭 같아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 변곡 이후에 추세 초입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변곡이라고 했죠. 추세 초입 부분에서는 실리는 거래량을 통해서 추세 지속 기간 그리고 스케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곡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변곡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적었다고 한다면 이 하방 추세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네.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크게 실렸죠. 와. 그래서 이렇게 하방 추세가 좀 오랫동안 이어졌던 겁니다. 확실히 그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거래량이 치솟는 모습이 하필이면 하락일 때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승일 때도 그렇고 하락일 때도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 꼭 짚어보시고요. 추세의 시작점에서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서 많긴 하지만 1.5배나 2배 이상의 유의미한 수준의 증가가 아니라면 이번 추세는 좀 단기적이고 변동성이 그렇게 큰 추세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고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차트에서 나타나는 불변의 법칙, 추세와 변곡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수업 진도 좀 빨라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저 이전 수업 못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늘 이 코인 클래스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요약본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수업 더 열심히 공부해보고 집에서 복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코인 정보방에서 요약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코인 클래스 만나봤습니다. 추세와 변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전에 만나봤었던 거래량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 클래스에서 배운 내용을 우리는 실전에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여기에 또 가장 주목을 하셔야 할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관심 코인으로 만나봤었던 이 코인들이 하루 사이에 너무나도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코인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바로 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린 이 빅타임 5%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두 번째 관심 코인으로 소개해드렸던 펜들도 8%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트 보시면 사실 이 상승세가 아까 우리 추세와 변곡에서도 배웠듯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또 눌린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은 낮은 곳에서 들어가서 적절한 시기에서 또 매도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코인 클래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매도 타이밍 그리고 또 진입 타이밍까지 여러분 눈에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은 내가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관심 코인들 수익 자랑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렇다면 히든 코인은 또 어떨까요? 히든 코인까지도 폭발적으로 올랐나요? 그럼요. 히든 코인도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히든 코인까지 오늘 방송에서 꼭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관심 코인 그리고 히든 코인으로 만나봤었던 코인들이 하나같이 다 하루 사이에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마냥 오르기만 하는 코인은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적절한 전략과 함께 하셔야지만 낮은 곳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적절한 타이밍에 수익을 챙겨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전략을 혼자서는 도저히 못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나쌤의 철두철미한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코인과 히든 코인은 어떤 걸지 더욱더 기대가 되시겠죠.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코인들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관심 코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코인 차트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맞아요.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관심 코인은 UX링크입니다. UX링크 차트 살펴보면 작년 12월에 이제 굉장하게 거래량이 오. 들어오면서 역대급 상방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12월 25일에 아예 천장을 지금 그냥 뚫어버리면서 5,600원까지 치솟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대를 유지하지는 못하고 이 당일에 바로 긴 꼬리를 위아래로 남기면서 크게 상하방의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모멘텀이 이때 완전히 소진이 되면서 하방으로 좀 쏟아져 내린 모습입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수급이 약간씩은 들어오면서 네. 반등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결국에는 윗꼬리를 남기고 반등에 실패를 했는데요. 3월 11일에 이제 하락세 끝에 이전에 지지 라인이었던 600원의 터치를 한번 발생을 했고요. 600원까지 내려왔고요. 이후에 또 수렴 기간을 거치다가 4월 2일 그리고 4월 3일에 600원 라인 다시 한번 리테스트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바로 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긴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여기가 어제거든요. 굉장히 긴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UX링크 같은 경우에는 큰 파동에서 반등이 아예 없었다고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비교적으로 좀 수렴 기간이 지금 이렇게 짧았더라도 신규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요 상단 라인은 900원까지는 확실히 열려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가에 비해서도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단에 600원 라인을 지지선으로 상단 900원 라인까지는 하단 600원, 상단 900원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만한 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관심 코인 UX링크 만나봤죠.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은 코인 정보방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코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코인 어떤 코인이죠? 두 번째 관심 코인 솔레이어입니다. 이제 솔레이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또 앞에 없어요. 업비트 오. 기준으로 신규 상장 코인인데요. 2월 12일, 얼마 전이죠. 2월 12일에 신규 상장을 해서 상장 당일에 굉장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초반에 오버슈팅 나와서 조정 구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까지는 결국에는 좀 상승세를 그러네요. 이어져 오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모멘텀을 좀 다한 모습 보이지만 제가 관심 코인으로 그래도 가지고 온 이유가 또 있겠죠. 그렇죠. 네, 현재가 위에 위치한 주요 분기점 2,200원 라인에 대한 상방 돌파를 재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전에 쭉 큰 거래량이 없이 점진적으로 상방 추세를 이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좋은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대량 수급 유입 가능성이 한 번은 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코인 2,200원 라인에 대한 상방 돌파 시도 그리고 대량 수급 요 가지 두 키워드를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관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수 이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들 기억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추가적인 상승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관심 코인 솔레이어까지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히든 코인이죠. 히든 코인은 가장 심사숙고해서 선별해서 가져오신 코인이기 때문에 어떤 코인일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코인은 그럼 앞서 만나본 두 코인과 다르게 어떤 특장점을 조금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기대가 되시는 코인이겠죠, 히든 그쵸. 코인이. 일단 그 전에 제가 이전에 히든 코인으로 소개해드렸던 수익 코인 지금 굉장히 상승세가 좋다는 말씀 드리면서 히든 코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드리고요. 네. 일단 히든 코인 차트와 함께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히든 코인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관심 코인으로 소개해드렸던 UX 링크의 오. 상위 호환 버전이다. 아하, 이렇게 보실 상위 수도 호환 있어요. 네, 지금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 거래량, 엄청난데요? 최근의 거래량이 이제 엄청 올라왔습니다. 네. 하단에 이 거래량 차트에 표시해둔 수렴 구간, 이쪽이 수렴 구간이거든요. 그동안 좀 비슷하게 이어져 왔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수렴 구간 그리고 지지 라인을 꽤나 길게 테스트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지지 라인을 한참 동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네.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바로 상방 발산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확인이 되었다라는 오. 이야기예요. 또 히든코인의 경우에는 요즘에 굉장히 정보 받고 바로 진입을 고민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총 너무 가볍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험성 있는 코인들, 발행 주체, 발행 목적이 불분명해서 과도한 리스크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히든코인으로는 가지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도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의 히든코인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히든코인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히든코인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지라인 체크 이미 완료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 손익이 기대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로 공략해보기 좋은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히든 코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코인 정보방에서 자세한 전략들 나갈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나쌤과 내일의 코인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